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의 박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터넷의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정보를 멋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정말 드림을 이용하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그 드림위버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자, 오늘은요, 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폼 설정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그 뒤에 또 드림위버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비헤이비어와 익스텐션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미리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클릭만 하심으로써 이용하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던 비헤이비어 예제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맨 처음에 만들어 본 것은 바로 플래시를 불러와서 플래시를 드림위버만으로 비헤이비어 기능을 이용해서 제어하게끔 하는 것을 배웠죠. 자, 플래시 무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무비 밑에 버튼을 불러왔습니다. 이 버튼에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윈도우로 가셔서 비헤이비어 창을 여시면 되겠죠. 자, 비헤이비어 창을 열고 보시면요. 자, 마우스를 눌렀을 때, 자, 동영상 무비라고 이름을 정해준 그러한 동영상이 재생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역시 이벤트를 자 클릭해 보니까 자, 역시 무비라는 동영상이 플래시 무비가 누르면 정지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플래시와 숏웨이브로 만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말고도요. 자, 이렇게 한 번 클릭해서 두 가지 URL을 각각 다른 프레임에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 프레임 윈도우를 보시면은 각각의 프레임 이름이 있어요. 프레임 이름이 있고 이 URL로 이동하게끔 하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URL로 이동하게끔 하는 이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비헤이비어를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프레임 어디에 프레임 무엇이 어디에 어떠한 사이트가 뜨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 왼쪽 프레임에는 자, 어떠한 검색 사이트가 뜨고요. 오른쪽 프레임에는 매크로미디어 홈페이지가 뜨게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었죠. 이것도 역시 비헤이비어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레이어에 비헤이비어 중 레이어 드래그라는 비헤이비어를 설정을 해주면은요. 자, 레이어 드래그라는 비헤이비어 설정을 해주면 레이어를 드래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먼저 바디 태그를 선택하시고 바디 안에 레이어 드래그 비헤이비어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이 레이어에 해당 옵션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자, 이 바디 태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레이어 드래그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다시피 레이어 드래그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됐죠.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자, 레이어 드래그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말고 적절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폼 설정하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폼 설정하기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HTML 위주의, 즉 보여주는 것 위주의
홈페이지였어요. 즉 그림을 보여주고 글씨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배치,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표 그리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림이 이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레이어, 다이나믹 HTML을 배웠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헤이비어를 배웠는데요. 자, 이러한 요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결국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러한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방명록에 누군가가 무엇을 기록해놨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기록된 내용을 본다든지, 내가 나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이메일에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된 이메일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의 완벽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폼 기능이에요. 근데 폼 기능은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공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활용을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부분은 그 폼 양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게끔 하는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회원가입 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회원가입 양식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있고 글씨가 있고 그리고 나눔선이 있네요. 수평선이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글씨와 수평선을 삽입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아랫부분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삽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왼쪽에 이 도구 모음 바로 한번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일반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양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양식 삽입이라는 부분 맨 처음에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즉 어떠한 폼이든 메일링 리스트든 방명록이든 어떠한 폼이든 이렇게 이런 폼 태그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해요. 자, 방금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디자인 뷰 화면에 빨간색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 사각형을 선택해서 어떠한 태그가 삽입이 됐나를 살펴보니까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는 태그가 삽입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는 태그를 먼저 삽입하시고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표를 그리신다든지 아니면 입력 폼을 작성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는 그런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폼은요, 이렇게 붉은색 사각형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쪽 속성 설정창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상태만으로도 여러 가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름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 폼이 어떠한 파일을 필요로 할 때 액션 부분에 그 파일을 링크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전송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get보다는 post가 더 많은 양을 전송할 수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안이 더 유지되기 때문에 post를 디폴트로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자, 이렇게 폼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회원가입 양식에 맞춰서 이름도 써놓고 이메일도 써놓고 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표가 있어야겠죠. 자,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 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행은 10줄로 해볼게요. 그리고 열은 2로 하고요. 그리고 폭은 70 정도만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표를 이렇게 왼쪽으로 몰아서 이 부분엔 제목을 쓰고요. 이 부분엔 폼 양식을 기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회원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자, 이름이라는 텍스트를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 칸에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자,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그 부분이 양식으로 오셔서 바로 다음에 있는 텍스트 필드 삽입 부분입니다. 자, 텍스트 필드 삽입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삽입이 되죠. 자, 이 텍스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 여러 가지 옵션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텍스트 필드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문자 폭과 최대 문자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폭은요. 지금 이름이니까 그렇게 길 필요가 없겠죠. 10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최대 문자도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형을 보시면은 한 줄로 할 것인지 여러 줄로 할 것인지 자, 여러 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암호를 집어넣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줄이고 암호를 설정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한 줄에다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자, 그리고 초기 값은 그냥 빈칸으로 놔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와서 이번엔 이메일을 한번 넣는 칸을 만들어 보죠. 자, 이메일이라고 써주시고요. 역시 이 부분에 왼쪽으로 오시면은 텍스트 필드 삽입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텍스트 필드가 삽입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옵션을 문자 폭은 20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최대 문자는 특별히 정하지 않겠습니다. 초기 값도 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메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자, 성별을 기입하게끔 할게요. 성별은요.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요하는 그러한 경우는 여기 보시면 라디오 단추 삽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라디오 단추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체크 상자라고 되어 있죠. 둘 다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양식인데 체크 상자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 라디오 단추는 둘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죠. 자,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그래서 자, 남자라고 해놓고 이 부분에 라디오 단추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해놓고 또 다른 라디오 단추를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체크되어 있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자, 기본값으로 무언가 하나를 체크되게끔 해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성별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주민등록 번호를 써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역시 자, 체크박스를 넣고요. 문자 폭은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앞부분이고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문자 폭을 15 정도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8자리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 문자를 이런 경우 8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호로 설정을 하시면요. 이 부분에 기입한, 자, 암호로 설정하시면요. 이 부분에 기입한 내용은 외부인이 볼 수가 없어요. 별표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암호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마련이 됐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 리스트라는 목록, 메뉴 삽입 버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곳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삽입을 해보죠.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 리스트를 어떠한 유형으로 사용할 것인지 메뉴를 선택하시면요. 자, 이 부분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메뉴가 쭉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될 거고요. 목록을 선택하시면은 자, 목록을 선택하시고 복수 허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를 위아래로 클릭을 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록 값을 정해줘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와보시면은 이 속성 설정창 오른쪽에 목록 값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자, 제주도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값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표시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일본이라고 하고 값을,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라고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값을 정해볼까요?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기입을 한 것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심으로써 원하는 것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지금 1이라서 이 선택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을 2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위아래로 버튼이 새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 부분 체크박스, 체크 상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취미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취미라고 해놓고요. 자, 먼저 독서라고 하신 다음 체크 상자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고 나서 체크 상자를 넣고요. 그리고 영화 관람이라고 하고서 다시 체크박스를 넣겠습니다. 체크박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중복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박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긴 삽입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놓고선 하고 싶은 말은 한 줄로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텍스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속성 설정 창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10, 20 이렇게 정했던 폭을 이번엔 50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에 꽉 찰 만큼 늘어났죠. 이제 여러 줄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시다시피 여러 줄을 삽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모양이 바뀌죠. 줄 수는요, 5줄 정도로 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럼 5줄 정도로 쓸 수 있는 만큼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작성하기 위한 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단추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왼쪽에 단추 삽입이라는 버튼을, 자, 이 부분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전송이라는 버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또 전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요, 이 전송이라는 부분, 첫 번째 부분 선택하시면은 액션이 양식 전송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이 맞죠. 두 번째도 같은 버튼입니다만, 자, 양식 재설정이라는 부분으로 바꿔줄까요? 그럼 재설정으로 바뀌죠. 재설정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자, 다시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은, 자,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아니면 다시 작성을 누르시면은 위에 폼이 새로 다른 것을 삽입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 밖에,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일 필드를 삽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첨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려진 필드, 즉 사용자는 알 수 없으나 운영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프 메뉴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하게끔 하는 메뉴죠. 자, 이렇게 해서 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사용법, 그리고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위버 플러스 시간입니다. 드림위버의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익스텐션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저와 함께 익스텐션의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이 익스텐션이란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텐션을 구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구할 수 있는 사이트 매크로미더사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스텐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삽입 메뉴를 통해서 기타 객체 추가 메뉴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기타 객체 추가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매크로미더사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익스텐션을 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를 하고 나면은요, 익스텐션을 구할 수 있는 목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검색창에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골라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오늘 해볼 거는요, 첫 번째로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배너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검색창에다가 배너라고 입력을 하고 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너와 관련된 익스텐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목록 중에서 매크로메스에서 인증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해 보도록 하죠. 배너 이미지 빌더라는 익스텐션입니다. 자, 마우스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여러분께서 맥킨토시 유저라면 맥킨토시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 파일 열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이 프로그램에 동의하겠냐는 동의서가 나오게 되겠고요.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메시지 창을 볼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배너 이미지 빌더라는 익스텐션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배너 이미지 빌더 앞에 아이콘을 한번 보세요. 화살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클로즈 브라우저 윈도우는 사각형이 되어 있었죠.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유형은 명령이고요. 즉 커맨드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 것은 객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익스텐션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창의 설명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아래층의 설명을 보니까 이 배너 이미지 빌더는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커맨드 메뉴에서 사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커맨드 메뉴, 즉 명령 메뉴가 되겠죠. 자, 그럼 익스텐션 매니저를 종료를 시키고요. 다시 드림위버를 실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드림위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바로 그 익스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메뉴, 바로 명령 메뉴에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명령 메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명령 메뉴를 눌러봤더니 바로 익스텐션이 이 명령 메뉴 하위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너 이미지 빌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우스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선택을 했더니 바로 이 배너 이미지 빌더를 실행을 할 텐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 창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한번 저장을 해놓고 보죠. 자, 이 페이지를 일단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 작업하는 웹페이지를 저장한 다음 여기 보니까 왼쪽 편에는 그림 파일을 삽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림 파일을 삽입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창은 이 배너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링크시킬 URL 혹은 파일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갔을 때요,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어떤 주제가 있고 그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 사이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배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배너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링크가 되죠. 바로 그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배너 이미지가 1번, 2번, 3번, 4번 쭉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몇 초 후에 그 배너를 변경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변경시켜주고 따로 재접속을 했을 때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순서 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너의 크기가 동일해야겠죠. 동일해야지만 다시 몇 초가 바뀐 다음에 그림이 바뀌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너를 미리 만들어 두고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거를 한번 골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목록에서 배너라는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창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서 마음에 들었으면 선택 버튼 눌러주고요. 자, 선택 버튼 눌러주면은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복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복사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파일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쪽에 링크 시킬 주소를 입력해 주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주소를 적어보죠. 자, flashqa.com이라고 주소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다도 또 다른 그림 파일 하나 넣어보죠. 자, 또 다른 그림 파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역시 파일 복사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웹 파일이 있는 곳으로 복사를 시켜 놓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는 저장 버튼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리스트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URL을 또 적어주죠. 자,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URL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또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떤 타겟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배너가 몇 초마다 회전을 시킬 건지 지금 5초로 되어 있죠. 이렇게 속성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Add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이 배너가 들어와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것은 익스텐션 스크립트가 추가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그 꼬리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위에 HTML 소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주 복잡다변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익스텐션은 이렇듯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직접 에디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배너를 볼 수가 있고요. 5초 뒤에는 이렇게 바로 또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또 해당하는 그 사이트로 링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배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익스텐션 참 신기하구나라고 싶으실 텐데요. 이번에는요, 팝업 창 띄우는 익스텐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을 구하려면 익스텐션 구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겠죠.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익스텐션 사이트인데요. 바로 우리가 사용해볼 익스텐션은 이겁니다. CNShow 팝업 윈도우즈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윈도우 팝업을 만드는 건데요.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익스텐션에 추가가 되겠죠. 자, 반드시 추가시킨 다음에요. 이 오브젝트, 이 익스텐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래 커맨드에서 보시면 되는데 CNShow 팝업 윈도우는 자, 크리스탈렛이라는 오브젝트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드림위버로 갑니다. 자, 드림위버로 이동해서 오브젝트에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쪽에 이 오브젝트 패널로 가야겠죠. 여기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로 크리스탈렛이라는 오브젝트 패널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자, CNShow 팝업 윈도우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선택하면요, 배너 이름 그리고 배너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버튼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버튼은 어떤 버튼인가, 글자의 사이즈는 몇이고 버튼의 크기들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 색깔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보면 윈도우 옵션이라고 해서 윈도우의 폭과 그리고 윈도우의 높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중요하죠. 바로 그 윈도우즈에 어떤 내용을 띄울 것인가. 자, 여기 간단한 검색 엔진 하나 띄워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거나 아니면 파일명을 적어줘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버튼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배너 밑에 버튼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팝업 윈도우즈가 뜨면서 우리가 링크 시킨 곳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이 익스텐션은 우리가 드림위버를 이용해서 어떤 홈페이지에 특별한 기능을 줄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목록 찾아보면서 효율적인 걸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드림위버 제작가에 대해서는 폼 사용하기 그리고 또 익스텐션의 여러 가지들을 알아봤습니다. 꼭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궁금증 있으면 아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